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연입니다. 또 오늘 아침을 또 맞이하면서 또 여러분께 또 1교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새벽이라서 그런지 조용하고 좋습니다. 조용한 이런 또 아침 새벽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또 떠들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좀 복받은 거죠. 이 건강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이렇게 방송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지가 없다. 의지가 있어야겠다는 거죠,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결국 일은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진다. 결국 일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계속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은 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내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맞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최적의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요, 할 수 없는 핑곗거리만 찾기 때문이라 그러죠. 할 수 없는 핑곗거리만 찾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시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도 정작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이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한테 왜 사업을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한다는 거죠.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해 놓고 일주일이나 한 달도 못 가가지고 이제 그만두는 사람에게 왜 계속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 피곤하다, 뭐 바쁘다, 뭐 어렵다 등등등 해서 핑계를 막 쏟아내고 합니다. 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는 거창한 방법이나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냥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쉽고도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한번 믿어보는 거죠. 한번 실천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귀가 따갑도록 제가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들어주시면 되고, 뭐 다양한 소식들이 좀 많긴 많네요, 보니까. 제가 어제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삼성이 이번에 PC하고 노트북 디램 시장에 판도를 바꿀 LPDDR D램 기반의 저전력 컴프레션 어태치드 메모리 모듈 참 이름도 긴데 LPCAMM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업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해요. 이 사진 속에 있는 겁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일종의 모듈인데 이거를 개발했는데 이 LPCAMM을 탑재한 PC나 노트북은 기존의 DRAM 패키지보다도 전력 효율과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가지고 응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LPDDR 패키지 기반 모듈 제품인 LPCAMM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고, 기존의 DDR 기반의 소딤 대비 성능이나 저전력, 디자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기술 혁신을 이뤄내가지고 차세대 PC 노트북 시장에서 작고 얇은 그런 새로운 폼팩터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삼성전자 측은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딤은 인쇄 회로기판 양면에 DRAM이 장착되어 있는 모듈인데요. 일반적인 DIMM보다도 크기가 작고 노트북 등 소형 시스템에 주로 사용이 돼요. 기존의 PC나 노트북에는 LPDDR 패키지 제품을 메인보드에 직접 탑재한 온보드 방식 또는 DDR 기반의 모듈 형태의 소딤이 사용되는데, 이 온보드 방식은 소형화, 저전력 등의 강점이 있는데 이 메인보드에 직접 탑재가 돼 가지고 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딤은 모듈 형태로 탈부착이 가능은 하지만은 전송 속도나 공간 효율화 등에서 물리적인 개발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LPDDR을 모듈에 탑재를 해가지고 고성능 저전력을 구현을 했어요. 또 탈부착이 가능해서 제조나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보다 쉽게 교체나 업그레이드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LPCAMM은 소딤 대비 탑재 면적을 최대 60% 이상 감소시키고 이 PC하고 노트북의 부품 구성 자유도를 높여서 이 배터리 용량 추가 확보 등 내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LPCAMM은 소딤 대비 성능은 최대 50%, 성능 효율은 최대 70%까지 향상을 시켜요. 인공지능이나 고성능 컴퓨팅, 서버, 데이터 센터 등 응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그 데이터 센터 고객들은 LPDDR 탑재를 고려한 전력 운용하고 총 소용 비용 효율화를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보드 방식은 그 사양 업그레이드하고 문제 발생 시에 메인보드를 전부 교체를 해야 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LPCAMM을 서버에 적용할 경우 원하는 성능으로 그 제품을 교체해서 업그레이드가 이제 가능하죠. 그리고 또 전력 운영 관점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인텔 플랫폼에서 7.5GBps LPCAMM 동작 검증을 마쳤고 24년에 상용화를 위해서 연내 인텔을 포함해 가지고 주요 고객사고 차세대 시스템에서 검증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상품 GMT 부사장이 그래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지고 고성능, 저전력 이런 제조 융통성에 대한 요구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LPCAMM은 PC나 노트북하고 데이터 센터 등으로 점차 응용처가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LPCAMM 솔루션 시장 확대 기회를 적극 타진을 해가지고 신규 시장을 개척해서 메모리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끌어 나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유럽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출하량을 기록을 했어요. 12년 이후 기록을 했고 최악의 침체에 직면을 했습니다. 삼성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유럽 내에서 점유율 1등을 지키는 데 성공을 했네요. 다만 시장 전체가 위축이 돼가지고 1위 삼성전자도 출하량 감소를 피하지는 못했고 업계에서는 삼성이 그 새 폴더블 폰하고 애플 아이폰 15 출시로 인해서 3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보니까 유럽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줄었고요. 지난 2012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별 출하량을 기록을 합니다. 유럽의 그 주요 국가 대부분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서유럽은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14% 줄었고요. 동유럽도 8% 감소를 했어요. 그 러시아만 유일하게 4% 성장을 보였답니다. 이게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주요 업체들이 이제 러시아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크게 줄었던 기저 효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브랜드별로 보니까 삼성이 점유율이 33% 1위고 애플이 23% 샤오미 20%, 리얼미 4%, 오포가 3% 이렇게 뒤를 이어갑니다. 삼성전자가 유럽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수성하긴 했는데 출하량 자체는 전년보다 8% 줄었고요. 그의 업체들의 그 출하량 감소폭은 더 컸어요. 그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니까 애플이 21%, 샤오미 9%, 오포가 51% 정도 출하량이 감소했고 그 리얼미는 유일하게 유럽 시장 출하량을 전년 대비 12%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다 보니까 그 리얼미가 그 공백을 메꿨어요. 아주 운이 좋은 거죠. 카운트 포인트에 보니까 유럽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기에 빠지긴 했는데 $600를 넘는 프리미엄 폰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고가의 프리미엄 폰이 중저가 스마트폰에 비해서 교체 주기가 긴 만큼 수요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유럽 밖으로 눈을 돌려도 삼성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스마트폰 시장에서 1등이 올랐고요. 2분기에는 중동, 아프리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 직전 분기 대비 7% 증가를 했어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이후 5분기 만에 유의미한 반등이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브랜드별 점유율은 삼성전자 24%, 테크노 16%, 샤오미 9%, 인피닉스 9%, 애플 6% 순인데 삼성은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8% 늘었고 저가형 갤럭시 A 시리즈가 판매 호조를 보인 데다가 5G하고 프리미엄급 신모델도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애플의 경우 고가 프리미엄 폰이 중심인 만큼 신흥시장인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인 약세를 보여왔어요. 하지만 올 2분기에는 아이폰 14 시리즈가 강력한 판매력을 보이면서 주요 중동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애플은 전년 동기 대비 75%의 출하량 성장을 보였죠. 이렇게 올해 시장이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낮을 건데 23년 스마트폰 출하량 또한 작년보다 낮아서 22년하고 23년 모두 이제 10년 연속 최저 출하량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의 원인도 있겠지만은 소비자 구매 행태도 이제 변화되고 있어서 이제 판매 수준이 이제 전체적으로 낮아질 거로 이제 보인다고 하죠. 다만 낮은 출하량에도 이제 불구하고 다가오는 그 애플의 아이폰하고 그 삼성의 폴더블폰 출시가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3분기 이제 판매량은 급증할 것으로 현재 예상된다고 진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힘든 시기예요. 제가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이 없네요. 좀 보니까 아주 힘듭니다. 불경기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그 미국 법인이 올해 고용주 부분에 금상을 수상을 했네요. 26일 보니까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 스티비 어워즈로부터 올해 고용주 부분 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2002년이죠. 미국에서 제정된 국제 비즈니스 분야 상이에요. 스티비 어워즈. 이게 뭐냐면 글로벌 역량이나 뭐 성과, 뭐 경영, 사회 공헌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매년 70개국 12,000개 이상의 후보의 경합을 거쳐서 수상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이 때문에 그 비즈니스계의 오스카다. 오스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올해는 소비자뿐 아니라 이제 제조업, 보험, 뭐 미디어, 금융, 소프트웨어 등 각 분야에서 950개 이상의 후보가 경쟁을 했고요. 지난 6, 7월 100명의 전문가가 심사를 진행을 해서 최종 수상자를 이제 진행을 했죠. 삼성은 이번 수상은 긍정적인 그런 그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사의 노력을 입증하는 결과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을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주는 미국 전역의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만큼 삼성이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을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별의별 상이 다 있네요. 저도 삼성 내용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메디컬 AI는 그 신부전 조기 발견 프로그램 그 에티아 LVESD라고 있어요. 참 발음이 좀 힘든 것 같은데 이걸로 해서 24년에 매출이 40억 원, 25년은 218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25년이면은 손익분기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메디컬 AI는 2019년 설립 후에 2년 뒤로부터 매출 10억 5천억, 지난해 1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해당 매출은 바디프렌드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용역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에티아 LVSD, 영어로 이거 AI네, 그냥 AITIAL LVSD. 굉장히 길죠. 일단은 이런 기업이라는 게 있던 겁니다. 에티아 LVSD, 에티아 LVSD인데 이게 현재 의료 현장에 조금씩 도입되는 단계라고 하네요. 이 비급여 가격을 산정하고 있고 올해 판매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 같다고 그리고 회사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미 의료 현장에서 약간 약조할게요. 그 에티아는 그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340명의 대학병원, 중급병원, 뭐 의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이제 10월달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89.5%가 의료진이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 이 답변을 했고 실제 사용해본 의료진도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하대요. 서울대학교 병원 그 산부인과 교수가 그러는데 이 에티아는
심장내과 환자뿐 아니라 그 산모에서 발생하는 심부전과 합병증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로 확인한 만큼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심부전을 조기 진단해서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그 의료 현장에서 심부전을 검진하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를 사용하는데 이 비용은 20만 원 이상이고요.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뚜렷한 증상이 없고 혈액 검사는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고가의 심초음파 검사를 받는 게 일반적이죠. 심초음파는 21년 급여화되면서 연간 국민건강보험 부담이 40% 이상 급증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 심부전을 진단할 마땅한 검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추가 인건비가 들지 않는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표가. 현재 인천 세종병원, 부천 세종병원, 하여튼 여러 병원에 이제 설치가 됐고 서울대학병원, 성모병원 등 30여 곳에서 설치를 원해서 대기 중인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메디컬 AI 제품은 병원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워치의 하트세이프라는 앱에도 사용되고 있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 갤럭시 워치 있나요? 하트세이프. 이 앱을 시행하는 동안에 일상생활에서 측정한 그 심전도를 의료기관하고 연결이 돼요. 그 이상이 생기면은 병원과 의료진에 즉각적으로 신호가 가는 거겠죠. 실제 그 대동맥박리증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2017년에 심장 수술을 받은 한 70대 고령 환자가 이 솔루션을 사용해서 목숨을 구했다고 하고, 이 갤럭시 워치를 찬 채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환자가 막 극심한 어지러움을 막 호소하다 보니까 이 하트세이프 앱에서 응급 경고가 뜬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이 즉각 인천 세종병원 심전도 판독센터로 공유가 되는 겁니다. 이 환자는 세종병원 전문의랑 통화 후에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고 결국 며칠 후에 무사히 퇴원했다, 그런 겁니다. 아주 신기한 기술이죠. 하여튼 이 회사는 25년 IPO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100억 원 정도 규모의 그 시리즈 A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시리즈 B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쯤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25년쯤에는 BEP 달성을 예상하고 있고 그 전에 BEP를 넘기면은 시리즈 B 등 투자 유치가 따로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상장 절차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런 기술을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랑 연동을 해가지고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픽한 기술이다. 삼성이 픽한 기술이다. 그래서 사람도 살렸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즘 또 의료 쪽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의료기기 이런 쪽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많이 도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AI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